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76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9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7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신유월 신미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금왕절인 유월이 되겠습니다. 자, 신금이 유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극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술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작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령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얼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 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양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기종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주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주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복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원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 나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6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6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은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원령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속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일간 6월,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령이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 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나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하죠.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금왕절인 6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까요? 어저께 일간이 뭐였습니까? 어저께는 경금이었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양금이고 신금은 음금이다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면 정화를 쓴다라고 했지만, 신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석과 같고 결혼 반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화로서 신금을 단련하는 것은 운당치 않다라고 말씀드리죠. 물론 6월에 조후하는 용도로서 화를 쓸 수 있지만, 신금은 어디까지나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다. 만약에 6월에 신금이 경금의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제하기 위해서 정화를 쓸 수 있겠지만, 아무리 경금이 투출했다 하더라도 정화를 쓸 때는 그 정화는 경금만 깔끔하게 제하면 좋은데 신금을 위협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윌리엄 텔이 활을 잘 쏘는데 누가 그랬죠? 네 아는 아들인지 머리에다 사과를 놓고 쏴봐라. 물론 쏴서 뭐 그렇게 잘 했겠지만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칫 조금만 잘못하면 귀중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죠. 정화로서 경금을 제할 때는 역시나 신금이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보는 경우에는 경금이 투출하더라도 역시나 화를 쓰기보다는, 정화를 쓰기보다는 이때는 그래도 임수를 써서 신금을 도세죽하는 것이 조금 더 낫고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를 아울러서 같이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신금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후 자체가 차가워지죠. 신금은 보석과 같기 때문에 임수를 얻어야지만 귀함을 얻을 수가 있겠고, 신금으로서의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월의 신금, 먼저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갖다 도세주옥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고, 자, 6월에 신금이 임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습해지죠. 차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총명하고 똑똑하고 할 수 있지만 까도남까도녀, 그치? 사람이 좀 온정도 있고 조금 약간 털털 맞는 그런 기색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완벽주의자에다가 또 상관까지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좀 많이 공격적인 그런 두죠.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을 쥐잡듯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부하직원을 갖다가 전문용어로 조사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지금 왜냐하면 지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차갑기 때문에, 사주가 차갑기 때문에 뭘 봐야 된다? 화를 얻어서 조후해야 된다. 조후를 할 때는 병화로서 조후를 하되, 6월에 병화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해서 그 다음에 병화를 갖다 이렇게 생주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신금이 임수를 보게 되면 6월에 금이 가장 깔끔하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 금백 수청을 논할 수도 있다. 금백수청 또는 금수쌍청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금백수청, 금수쌍청이 좋은 이유는 뭐다? 사주에 토가 없어야지 금백수청, 금수쌍청이 되죠. 어떤 분들이 오행 구조격을 좋아하죠. 오행이 다 있어야 좋다. 근데 이렇게 금수쌍청이 될 때는 뭐가 있으면 안 된다? 토가 있으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행이 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보지 마시고요. 그 격이 어떤 격이냐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오행이 있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오행이 있다. 특히나 이렇게 금백수청 할 때는 토가 있으면 금백수청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고요. 6월에 신금 정리하면 특히 임수를 쓰는 것이 관건이고요. 사주가 한습해지는 경우에는 병화 간목을 대동해서 쓸 수 있대. 토를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연후에는 격국이라고 하는 꼭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주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 8글자가 그냥 막 집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그 다음에 오행이 서로 상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행이 또 상극, 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규제와 통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8글자의 전체의 배합을 놓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유금 또한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되죠. 음이 되는데, 금이 금을 봤으니까 육친으로는 뭐예요? 비견, 겁재가 되겠죠. 특히 음대음, 양대양이 되면 비견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이걸 비견격으로 보느냐? 비견격, 겁재격은 격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음간이 그 일간인 오행의 제왕지에 태어났을 때는 이는 비견격이 아니라 걸록격이라고 하는 것은 격이 특별히 있습니다. 걸록격. 어저께 양간인 경금이, 오늘은 음간이고요. 어제는 양간이었는데, 양간이 그 일간에 해당되는 오행의 제왕지에 태어났을 때 양간은 뭐라 그랬습니까? 양간은 양인격이 된다 그랬고, 음간인 신금은 바로 걸록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음양에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걸록격이 됐든 양인격이 됐든 일단 신왕사주가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경금이 6월에 태어나도 신왕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6월에 태어나도 신왕한데, 특징은 뭐다? 양간인 경금은 왕자의 억이라고 해서 왕신을 갖다가 관살로서, 특히 정화로서 경금은 단련시키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의 억이 아니라 왕자의 설이라고 해서 왕한 자는 설기순세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오늘 음간 신금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식상으로서 설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경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화로, 음화인 정화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고, 오늘 신금은 왕자의 설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식상이 아니라 딱 집어 임수를 얻어야지만 도세주옥해서 신금의 광채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6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의 가치, 신금의 용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6월의 신금이 이렇게 임수를 보게 되면 뭐가 된다? 금백 수청하는 아주 좋은 맑고 깨끗한 사주국세가 된다. 이 금백수청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뭘 보면 안 된다? 토를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떤 분들이 오행 구족이라고 해서 오행, 목화토금수가 다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오행은 없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 바로 금백수청하는 이런 국세에서는 뭘 보면 안 된다? 절대 토가 있으면은 신금을 오금시키고요, 기토를 임수를 탁하게 만든다. 심한 경우 무토 같은 경우 있을 때는 신금을 매금시켜버리고 임수를 아주 매몰시켜버리는 아주 참담한 상황에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금일간이 이렇게 금백수청할 때 만약에 토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목극토해서 제거시켜 줘야지만 신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임수가 깔끔하게 신금을 도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6월에 금이 왕한 6월에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도 필요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자, 오늘 월간을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또 비견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냥 단지 금이 더욱 왕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단 임수를 봐서 도세주옥 하는 것이 필요로 한데, 문제는 연간에는 무엇이 투출되어 있다? 개수, 식신이 투출되어 있고요. 이 개수, 식신은 임수하고 달라서 도세 주옥, 즉 세진 또는 세척의 공이 있다 없다, 세진 세척의 공이 없다. 오히려 6월에 숙살의 기운이 강할 때 오히려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한기를 가중하고 신금을 갖다가 차갑게 만들고 신금을
녹이 슬게 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6월의 신금이 개수 보는 것은 썩 좋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지를 보게 되면은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미일주가 되겠죠. 뭐 신금 입장에서 미토라고 하는 것은 뭐다 편인이 됩니다. 인성이죠. 나를 생해주는 것인데, 미토는 어떤 또 건토이기 때문에 생금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생금 불능한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인성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뭐가 문제냐, 금이 왕할 때 굳이 인성으로서 나를 생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생도 안 되는 토 가지고, 그래서 이 기토도 솔직한 말로 있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토가 되는데, 오늘의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빌런이라 그럴까요, 빌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연지에 묘목이 있다라고 하는 이 빌런이 아주 제가 봤을 땐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계묘년에 월에 태어나면 무조건 묘유충을 누구든 비켜갈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일지 자리에서 사유 회금한다거나 유축 회금한다거나 뭐 이렇게 사유 회금, 유축 회금 아니면 진토가 있어서 진유 합금이 돼서 합의되지 않은 묘유충은 구제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묘유충이 되게 되면 신금의 근간이었던 월령의 상처를 받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 계묘년 16월에는 이를 감안하고 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천간의 개수는 지지의 자수하고 똑같죠. 역시나 임수가 아닌 이상은 신금을 도세주옥할 그러한 공력은 없겠고요. 오히려 자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게 된다. 이렇게 무자시가 되면 이 사주에 또 하나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사주에 화가 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큰 단점이 또 하나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미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 무토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 무토는 신금 정도는 매금시킬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 어떤 분들이 잠이 원진이 돼서 안 좋다. 물론 잠이 원진도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잠이 원진이 안 좋은 거 아니라 일단 미토 자체가 안 좋고요. 건토이기 때문에 이 미토로 인해서 무토가 뿌리를 얻는 것도 안 좋은 것이고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의 근간이 되는 것이니, 역시나 한습을 가중하는 것이니 이 좋지 못한 것이다. 묘충도 좋지 못한 것이다. 화도 없어서 좋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명시에서 무자시가 되면 좋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봐도 썩 좋을 것이 없는 그런 생시가 되는 것이고요. 무술시는 무자시보다 더 안 좋겠죠. 그래도 무자시는 그래도 숙이라도 그냥 뭐라도 토라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무자시보다 더 강해지죠. 술에 뿌리를 뒀죠. 미에를 뿌리를 뒀죠. 이건 100% 거의 10중 8구 신금 매금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축시 또한 뭐가 되죠? 일지 미토하고 시지 신토가 진술충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충은 붕충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술충 미충, 충이라든가 충 같은 경우는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오히려 왕해진다. 이 또한 신금을 심하게 오금시키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금도 가능하게 되니, 신금 입장에서 묘유충도 서러워 죽겠는데 계속 토가 많아서 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드는 것을 결코 좋아할 일이 있다 없다, 역시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목을 보긴 했습니다. 인목을 보고 인중병화를 얻기는 했지만, 결국은 뭐다, 신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역시 임수를 보지 않는 이상은 별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냥 요것도 마찬가지로 경금, 신금, 금이 천간에 3개 있고 6월이기 때문에 금이 왕하다? 아니죠. 묘유충하게 되면 천간에 있는 금 3개의 뿌리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낙동과 오리알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목화운 간다, 결국 좋지 못한 그런 금수운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크게 좋을 일은 없겠고요. 그 다음에 개사시 한번 볼까요? 개사시 이렇게 보게 되면, 개사시가 되게 되면 일단은 요거는 묘유충이더 유금은 완전 유금이 깨박살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금왕절이기 때문에. 그래도 바가지가 깨지더라도 조금 구멍이 나서
바가지로서의 어떤 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금이 없어졌다게 보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로만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저 사화는 금의 장생처, 즉 사중에 있는 경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간 경금이 저 사에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의외로 통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미토보다 도 사화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토는 생금이 불가능하지만 사화는 불덩어리지만 신금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죠. 그리고 6월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화가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금순으로 갈 때는 사화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단 목화운으로 갈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오미 합이 되죠. 요거는 인성인데 나를 생해줘야 될 인성인데 오히려 7살 5화하고 합을 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니 일지 있는 자리가 나한테 좋은 역할을 못합니다. 배우자 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 배우자 덕이 별무하다. 이게 별무죠. 따로 별에 없을 무자. 별로 없다라는 뜻이죠. 별무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배우자 덕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병신시 정도가 가장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래도 요 유금 같은 경우에는 묘유충을 당했지만은 이 신금 보존이 되죠. 그 다음에 신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 신금을 도세조할 수 있는 임수가 들어가 있고요. 비록 뿌리 자체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거의 없죠. 약하다 하더라도 화가 있는 것과 화가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남녀 불문하고 남자든 여자든 병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이 요일상 일요일이기 때문에 급하게 진통이 와서 출산이나 자연분만을 하지 않는 한은 뭐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특별히 아기를 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사주를 보고 나서 뭐 출산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병신시라고 하는 거 꼭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두시면서 제가 강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왜 병신시라야 되나 12가지 생시가 있는데 오늘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신미, 갑오을미, 병신정의 무술기 중에서 왜 병신시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가끔 물어보시는 분, 선생님 왜 임진시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합니까? 왜 신묘시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합니까? 기해시에 대해서는 왜 설명 안 합니까? 특별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뭐 대부분일 것이고요. 물론 좋은 생시였는데도 제가 이게 강의하다 보면 좀 생각이 못 미쳐서 빼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의미 없는 생시 너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는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무자, 기축, 특히나 무술시 이런 거는 안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한번 비벼볼 만한 생시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죠. 그거 아닌 이상은 이건 뭐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특별히 나쁠 것도 없는 뭐 그런 생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특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도 애가 너무 관심 받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아예 그냥 꼴통짓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범생짓을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되면 팁니다. 그죠? 근데 그냥 범생도 아니고 꼴통도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그냥 중간 정도 가는 사람들은 눈에 안 띄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에서 안 했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해서 크게 또 좋을 것도 아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한번은 제가 안 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고 이거는 왜 그럴까라고 해서 분석해 보고 내가 왜 얘기를 안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저한테 댓글을 주시면 또 제가 그 댓글에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공부 차원에서라도 한 번씩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